김건희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네. 윤석열과 같이 이 중앙지검장 안가로 호출해갖고 그 안에서 은밀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테만 전화 거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중앙지검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실무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그것도 안가로 불러서 협박을 했는지 회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1월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자, 그런데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가로 호출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러니까. 장소입니다. 공적으로 뭐 네. 법원이라든지 대통령실로 부르면 이게 눈에 띄니까 안가로 몰래 불러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자기 와이프의 배우자의 수사 책임자를 직접 야, 너 이씨 호출한 거. 일로 와, 이씨 새끼. 이러고 근데 부른 나는 거예요. 윤석열이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안가로 가갖고 갔는데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머리 큰 아줌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실제로 안가를 김건희가 더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나 마당도 김건희 스타일로 바꿨답니다. 안가 마당을. 왜 일본식으로 바꿨대요? 뭐 심었겠죠. 네. 아! 이 귀신나무 같은 거 심었겠죠, 또 거기다가 자기 들어가서 쓰려고. 근데 이제 이때는 당시에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요거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품백 의혹 수사 요거 할 때거든요. 그래서 소환해야 된다, 소환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제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도 소환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아니까 불러들인 거죠. JTBC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송 전 지검장도 윤석열 측도 답변이 없고 무응답이다. 네, 맞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미 사적으로 이 안가에 가갖고 이런 비밀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범죄야, 사실. 이거 아니 대통령 부인이 범죄가 있는데 그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책임자를 불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봐봐. 어떻게 할 건가, 언론들이. 아유. 난리가 나겠지. 검찰도 난리가 났겠지. 지금 뭐라 하는 새끼 하나라도 있습니까, 검찰 중에? 그래서 당시에 보면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석이면은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그냥 냅둬야 되는데, 압력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냅둬야 되는데,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 이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해줘야 될 장관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무자를 직접 호출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절차예요. 왜 법 집행을 하는 지검장을, 공적으로 부른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근데 안가로 불러가지고 뭔가 은밀한 부탁을 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 즈음에 이제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교체설이 안팎으로 돌던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은 이거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앞전 연도 7월 달에 서면 조사를 받았는데 서면 조사를 했다 그래서 서면 조사 발표를 했는데 맹탕이었다라고 해갖고 막 들들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 이 맞아요. 명품백이 추가로 터지는 바람에 김건희는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 벌써 증거도 있고 영상에 이미 다 증거가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번 조사는 해야 돼. 형식적으로라도 어찌됐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 내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사님 한 번만 와서 조사받는 척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김건희는 그것도 싫어가지고 어떻게 뭉개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안가로 불러가지고 회유 내지는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교체설도 사라지고 김건희의 소환 조사 움직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안가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는 걸 몰랐으니까 왜 갑자기 이러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도 호출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야 소환하지 마. 너 교체 안 할게. 이 딜이 거기서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있었으면은 안 가서 술을 먹였겠지만 술 먹었다 소리가 없는 거 봐서는 딴 대통령이 다른 접대를 하지 않았을까. 아, 무슨 접대 또. 아, 그래서 좀. 막 문자도 주고받고 뭐 그런 사이가 또 되지 않았을까. 에이. 뭐 요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루틴이거든. 거기 그쪽에 가게 되면.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전담수사팀 꾸려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송전지검장도 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 김건희가 했다고 할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구 이렇게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냥 검찰, 대법원장, 뭐 검찰, 경찰 사실상의 사법 계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김건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라고 하면 이건 대통령이 준 권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 갖고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쪽 라인들하고 교류하고 교감하고 뭔가 꿍꿍이를 묶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얘네들이 다 오빠 같고 아빠 같고 동서 같은 이런 걸로 엮여 있다는 거야 지금 검찰 조직이. 뭐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알라고 하지 마. 이게 뭐. N번남들이 에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50번남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50번남까지 들어있는 책이 한 10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짜, 끔찍해. 아니, 진짜 그 정도로, 개쓰레기일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은 받고 세례 받는 느낌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검사들 내지는 주요 기관장들을 한 명 한 명씩 김건희가 안가로 불렀다. 안가로 부르든 뭐 어디로 뭐 카페로 부르든지 간에 은밀하게 포섭해 갖고 활용해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되면 더 말을 못하고 비밀스럽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나 봐요. 아, 그러면 나는, 그래. 이쪽에서 여자가 의지를 가졌어. 그러면 남자들은 병신같이 다,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만큼 좀, 김건희의 주짓수가 아유, 뛰어났었다. 네. 더러워서 내가 뭐. 네. 요렇게밖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왜 수가 없는 정치- 거죠. 아니, 우리 홈쇼핑 방송입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왜 정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더럽게 정치를 했으니까 얘가. 아,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없던 인물이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범죄자 하나가 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완전 아니, 우리나라 뒤흔들었다. 사법 체계를 없애버린 거야. 아, 이 조선 왕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법치국가의 전통을 김건희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몸빵해 갖고 이걸 다 없애버린 거야. 무법천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진짜야? 난 진짜, 아니, 사람이잖아. 짐승이 아니잖아. 짐승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